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사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중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및 출장소가 설치 운영되어 고용센터 이용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 직원이 심사 업무를 병행하는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휴가 집중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000여 개소에 대하여 여름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 중순까지 분산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9일 서울지역 중소기업 디지털 비대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5대 디지털 비대면, 산업 육성, 온라인 기업 지원 강화 및 신산업 분야 규제로 해소를 내용으로 7월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 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이어질 경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곳 중 3곳은 올해 2에서 4월 생산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재입사 지원을 받아본 기업 2곳 중 1곳이 해당 직원을 다시 뽑았다고 답했습니다. 취업성공 플랫폼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 담당자 약 450여 명에게 부메랑 직원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약 27만 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배송 업무가 급증한 택배 물류업계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고용노동부는 28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대형 택배회사 4곳의 물류센터 11개소와 하청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243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원 이하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인상한 1만 770원을 재차 요구하며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양대 노총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5월에 일본 고용시장 환경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난 5월의 유효구인 배율은 전월과 비교해 0.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효구인 배율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 1명을 놓고 기업에서 몇 건의 채용 수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인력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들어 브라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114만 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경제부는 농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월급 삭감, 일시적 해고 등을 통해 고용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주 1회 재택근무 시행에 이어 다음 달 1일 거점 오피스를 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스마트 오피스는 수도권 일대 5곳으로 각 지점별로 일부 좌석에는 노트북을 비치해 이용 직원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가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보육 걱정 없이 업무와 경력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합니다. 포스코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 누구나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와 보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28일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1년을 맞아 관련 진정사건 처리 실태를 발표하였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근로감독관들의 보수적인 판단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진정인들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령 관련 소식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 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5조 1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5일 각하 기각 결정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근무 실적에 따라 직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한전 KPS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비준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지난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등에 반대해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위원회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대상자 결정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판결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